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전원이 지방선거 참패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습니다. 리더십 공백 상태가 불가피한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벌써 이재명 책임론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는 등 계파 갈등이 심화할 조짐입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선거 참패라는 성적표를 받아든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열고 총사퇴를 결정했습니다. 지지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먼저 사죄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주신 2,974분의 후보들께도 죄송하다는 말. 새 지도부는 의원총회와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를 거쳐 다시 구성하게 되는데 박홍근 원내대표가 임시로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초선 의원들이 의원총회 개최를 요구하는 등 선거 패배 원인을 둘러싸고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해 홍영표, 전해철 등 친문 진영에선 책임자가 책임지지 않고 남 탓을 했다며 이재명 책임론을 부각시켰습니다. 반면 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경기지사 승리를 앞세워 국민들이 회초리를 내려치면서도 가느다란 희망은 남겨놓았다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당내 공방을 잠재우는 차원에서 8월 말 전당대회를 7월로 앞당길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민주당은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물리적으로 조기 전대가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있으면 그것도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만 현재 우리 당직자들이 이것저것 검토해 본 결과는 물리적인 시간이 상당히 부족하고. 민주당은 오늘 소속 국회의원들과 당무위원들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열고 차기 지도부 구성과 당 혁신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B 뉴스 이현재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성별, 특히 2030 세대에서의 남녀 간 투표 성향의 차이가 뚜렷이 나타났었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또 우리 정치권의 고질적인 병폐인 지역주의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숙제로 확인됐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6일 지방선거에서도 남녀 간 성향 차이를 나타내는 이른바 젠더 갈등은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대 남성의 65.1%가 국민의힘, 여성은 66.8%가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고 30대 남성의 58.2%는 국민의힘, 여성은 56%가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세대별로 지지정당이 나뉘는 40대 이상과 달리 남성은 국민의힘 후보, 여성은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남녀 후보 간 대결이었던 경기지사 선거에서도 20대 남성의 66.3%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에게, 여성의 66.4%가 민주당 김동연 후보에게 표를 던졌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남녀 간에 대립할 만한 특별한 정책이나 이슈가 없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권의 고질적 문제인 지역주의 역시 이번 선거에서 부활했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선 일부 영남 광역지자체장에 민주당 후보가 선출됐지만 이번 선거에선 영남은 국민의힘 후보가, 호남은 민주당 후보가 광역지자체장을 독식했습니다. 투표 전 당선을 확정지은 전체 무투표 당선자 509명 중 270여 명이 영호남에서 나왔는데 불리한 정당에서 아예 후보를 내지 않은 결과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시도교육감 선거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보수교육감이 8곳, 진보교육감이 9곳에서 승리하면서 진보교육감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교육 현장의 분위기도 바뀔 전망입니다. 다만 교육감 성향에 따라 다른 교육 정책이 나타날 수 있어 혼란도 우려됩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 진보 후보 9명과 보수 후보 8명이 각각 당선됐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3명에 불과했던 보수교육감이 경기와 강원, 부산 등에서 승리를 거머쥐며 약진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범보수 후보들의 득표율이 53%로 조희연 당선인의 38%를 앞서 이번에도 단일화 실패가 가장 큰 패인으로 분석됩니다. 학교 현장은 교육감 성향에 따라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진보교육감 13년 심판론을 내세워 경기도 첫 보수교육감이 된 임태희 당선인은 혁신교육과 9시 등교제 등 기존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했습니다. 경기교육을 바꾸고 새롭게 세워야 한다. 그동안 진보교육은 획일적, 편향적, 그리고 현실 안주형으로 시키다 보니까 반면 3선에 성공한 조희연 서울교육감 당선인은 혁신교육 유지와 자사고 폐지 등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8년 동안의 서울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 평가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교육감의 정책 성향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가 지역을 옮기는 일도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과 확실한 차별화를 내세우지 못한 가운데 시도교육감 분포마저 팽팽하게 맞섬에 따라 교육 정책에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6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검찰이 선거사범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장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에 나란히 국회 입성을 앞둔 이재명 안철수 당선인, 조희연 교육감 당선인 등 당선인 51명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는데요.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서울 중구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오지혜 기자입니다. 검찰이 서울 중구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서양호 중구청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4월 서 청장이 구청 직원들에게 각종 행사를 발굴해 개최하라고 지시한 뒤 행사에서 구정을 반복해 홍보했다며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에 따른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제2부는 선거 바로 다음 날인 어제 강제 수사에 착수해 선거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어떤 부분 좀 보셨어요? 직원들 행사 동원한 혐의는 맞는 겁니까? 이 밖에도 검찰은 8회 지방선거 선거사범 1,003명을 입건해 32명을 기소하고 878명에 대해 수사 중입니다. 이 가운데는 이재명 의원, 안철수 의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김동연 경기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 당선인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오는 12월 1일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며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만큼 검찰이 직접 수사로 수사력을 입증해 검수완박 후속 작업에 유리한 입지를 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0명대를 이어가는 가운데 온몸에 물집이 생기는 원숭이 두창이 전 세계 30여 개국으로 번지면서 감염병에 대한 긴장감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올여름 코로나 재유행과 함께 더블 팬데믹까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정부는 국내에서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격리 치료하기로 했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092명으로 사흘째 10,000명 안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만 명에 육박하던 한 달 전과 비교하면 확연한 감소세입니다. 하지만 원숭이 두창이 또 다른 유행의 변수로 떠오르며 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0여 개국에서 550명이 넘는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확인됐고 의심 사례까지 더하면 900명을 넘어설 정도로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올여름 원숭이 두창의 빠른 확산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Anyone can be infected with monkeypox if they have close physical contact with someone else who is infected. The situation is evolving, and we expect that more cases will continue to be found. 아직 국내에서는 확진자가 발견되진 않았지만 방역 완화로 국가 간 이동이 늘어난 만큼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방역 당국은 오는 8일 원숭이 두창을 격리가 필요한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확진자 발생 시 격리 병상에서 치료할 계획입니다. 다만 접촉자도 격리할지 여부는 검토 중입니다. 코로나와 원숭이 두창까지 올여름 더블 팬데믹이 우려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검사와 추적, 치료 체계의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산불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샘 작업이 계속되며 진화 작업에도 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산림당국은 오늘 오전이면 주부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태림 기자입니다. 빼곡한 나무 사이로 연기가 쉴 새 없이 피어오릅니다. 깜깜한 밤에도 진화 작업은 끊이지 않습니다. 밀양에서 발생한 산불이 나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어젯밤 9시 기준 피해 면적은 737헥타르로 축구장 1,000개의 규모에 달합니다. 다행히 어제 오후 이후 바람이 잦아들면서 진화 작업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진화율은 90%로 불길의 총 길이는 15km 중 현재 약 1.5km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한때 고압 송전선압 500m 지점까지 불씨가 번지며 추가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기도 했지만 소방당국은 역대 가장 많은 헬기 50여 대를 투입하고 송전선로 주변에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했습니다. 산불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헬기에 의한 약제를 살포하기 때문에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가 진 뒤 헬기 진화는 중단됐지만 산불 진화 인력 1,400여 명이 투입돼 불씨 확산을 막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예정대로 진화 작업이 진행된다면 오늘 오전 주부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함께 살던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가 검거됐습니다. 잠을 못 자게 시비를 걸었다는 게 범행 동기였는데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시열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 강남구 한 주택가에 구급차와 경찰 차량들이 줄지어 섭니다. 잠시 뒤 구급대원들이 한 남성을 들것에 실어 차량에 옮깁니다. 싸움으로 얼굴을 많이 다친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그제 아침 8시 15분쯤. 한 50대 되는 남자 같더라고. 색이 좋더라고요. 들것에 실려서 나온 사람이. 근데 몸에는 하나는 상처가 없는 것 같았어. 그런데 이 남성을 폭행한 건 친한 형과 동생 사이로 함께 살던 40대 남성 A씨였습니다. 잠을 못 자게 시비를 걸었다는 게 범행의 이유였는데 안타깝게도 피해자는 결국 숨졌습니다. A씨는 범행 후 스스로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이미 A씨는 범행 현장을 벗어난 뒤였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건 발생 3시간 만에 서울 용산에서 피의자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뒤 직접 신고한 점을 들어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판단해 상해치사 혐의로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지난달 부산에서 남매가 탄 차량이 바다에 추락해 여동생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해경은 보험금을 노린 친오빠의 계획 범죄인 것으로 보고 수사에 들어갔는데요. 수사가 시작되자 친오빠는 잠적했고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친오빠의 동거녀가 구속됐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소방대원들이 항구 입구에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3일 친오빠 A씨와 여동생이 탄 차량이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오빠는 빠져나왔지만 여동생은 결국 숨졌습니다. 단순한 사고로 보였지만 해경은 범행이 미리 계획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고 전 여동생 명의 보험금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됐고 법정 상속인이 A씨로 변경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된 겁니다. 또 CCTV에는 사고 전 A씨가 본인 소지품을 미리 밖에 빼두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심지어 숨진 여동생은 뇌종양을 앓아 운전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의료 기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살 방조와 보험 사기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해경 조사를 받던 A씨는 잠적했습니다. 사고 차량의 명의자는 A씨의 동거녀 B씨로 밝혀졌는데 B씨는 살인 공모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한편 해경은 이번 사건 이전에 A씨의 아버지도 부산에서 차량 추락 사고로 사망한 것을 발견하고 계획 범죄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계곡 살인 사건 피고인인 이은혜와 조현수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이 씨는 내연남인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초 두 사람의 첫 재판은 지난달 27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면서 재판이 일주일 미뤄졌습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 측정을 거부한 운전자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는 일명 윤창호법의 위헌 결정 이후
대법원이 관련 사건을 처음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다시 음주운전을 해 사망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까지 거부한 운전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조를 적용해 기소한 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술에 취해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르던 남성을 제압한 경찰관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경찰청 공식 SNS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대구의 한 골목길입니다.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해 있던 남성, 지나가던 행인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놀란 행인이 남성을 피해 도망갑니다. 이 남성은 거리를 서성이며 계속해서 시민들을 위협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는데요. 흉기를 내려놓으란 경고에도 경찰관에게까지 위협적으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성큼성큼 3단봉을 들고 남성에게 다가간 경찰관, 결국 이 남성을 제압했는데요. 이날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누리꾼들은 시민도 경찰도 다치지 않아 다행이라며 경찰의 대응에 찬사를 보냈는데요. 그러면서도 위험을 감수하면서 흉기에 3단봉으로밖에 대응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엔 미국에 나타난 영웅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토바이 운전자를 구하려고 시민들이 차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한 도로. 자동차와 오토바이 추돌 사고가 발생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차량 밑에 깔린 상태인데요. 주변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시민들이 순식간에 모여듭니다. 그리고 힘을 합쳐 맨손으로 차량을 들어 올리기 시작하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깔려있던 운전자를 구조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다행히 운전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 지장은 없는 걸로 알려졌지만 만일 시간이 지체됐다면 큰 부상을 입을 뻔했다고요. 절체절명의 순간 망설임 없이 뛰어들어 다 함께 힘을 모은 시민들 덕분에 큰 화를 막을 수 있었네요. 그런가 하면 학교 문이 열리자마자 1등으로 등교한 부지런한 퓨마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 어린 퓨마 한 마리가 무단 침입하는 해프닝이 벌어진 건데요. 수업이 시작되기 전 이른 아침 관리 직원이 문을 열자마자 학교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당연하단 듯이 교실로 들어가 책상 밑에 웅크린 모습이 처음이라고 보기엔 너무나 자연스러운데요. 마치 출석 체크를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행히 등교 전이라 학생은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 퓨마는 애초 자연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지만 너무 어려 야생에서 혼자 살아남을 수 없는 데다 건강 상태도 좋지 않아 결국 오클랜드의 한 동물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실 이 지역에선 어린 퓨마 수컷들이 자신의 영역을 감시하기 위해서 종종 지역을 돌아다닌다고 하는데요. 어쩌면 이날은 몸이 좋지 않아 도움을 청하려고 학교에 온 걸지도 모르겠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오늘로써 100일이 됐습니다. 유엔의 집계로만 민간인 사망자는 4,000명이 넘었습니다. 세계 식량난이 대두됐고 유럽의 안보 지형은 바뀌고 있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지난 2월 말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의 특별 군사작전 지시를 시작으로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북부를 동시에 침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필사적으로 방어에 성공했지만 전쟁 장기화 국면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Сьогодні під контролем окупантів перебуває близько 20% нашої території. Майже 125 тисяч квадратних кілометрів. Це значно більше, ніж площа усіх країн Бенілюксу разом узятих. 러시아가 문제 삼은 나토의 동지는 유럽 안보 질서에 재편을 불렀습니다. 덴마크가 유럽의 공동방위에 참여할 예정이고 각각 200년, 70년 넘게 중립국이던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 가입을 신청했습니다. Putin wanted less NATO and therefore he invaded Ukraine, but he is getting more NATO with more NATO presence in the eastern part of the alliance and also with more members. 전쟁의 상흔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유엔은 지난 1일 기준 어린이 200여 명을 포함해 민간인 4,149명이 숨졌다고 집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전쟁으로 살 곳을 잃은 국민이 1,200만 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수출항을 막고 자국 제재에 따라 수출을 제한함으로써 식량난은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추가 생산 압박을 받아온 오펙 플러스가 증산 속도를 대폭 높였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과 비오펙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는 정례 회의를 열고 오는 7, 8월 각각 하루 64만 8천 배럴을 증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기존 방침보다 50%가량 많은 양으로 오펙 플러스 산유국 석유 장관들은 원유와 정제 제품 모두에서 안정적이고 균형 있는 시장의 중요성이 강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제 유가는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많이 줄면서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페루에서 신나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축제에선 맛있는 먹거리가 절대 빠질 수 없는데요. 여기엔 이걸로 만든 요리들이 한가득입니다. 이것에 대한 페루 사람들의 자부심이 느껴지네요. 신나는 음악 소리가 넘치는 페루 리마의 시장. 감자의 날을 맞아 감자 축제가 열렸는데요. 색깔도 크기도 다양한 감자가 잔뜩 쌓여 있고 감자로 만든 요리를 다 같이 나눠 먹습니다. 감자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데다 맛도 좋아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데요. 이 감자의 고향이 바로 페루 안데스 산맥 줄기입니다. 7,000년 전부터 재배됐다는데요. 1년에 한 번 감자의 날을 기념할 정도로 페루 사람들의 감자 사랑은 대단하다네요. 건물의 유리창 때문에 많은 새들이 죽고 있습니다. 새와 유리가 있는 곳이라면 전 세계 어디든 일어나는 일인데요.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사람들이 책임을 다해야겠습니다. 뉴욕으로 가보시죠. 뉴욕 길거리에 새가 떨어져 죽어 있습니다. 다친 새도 수시로 발견되는데요. 하늘을 날다 고층 건물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힌 겁니다. 유리창에 반사된 나무와 하늘을 진짜 풍경으로 착각해 그대로 들이받는 건데요. 특히 철새들이 이동하는 철이면 죽거나 다친 새가 크게 늘어납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부상당한 새를 치료하고 돌봐 야생으로 돌려보내고 있는데요. 유리창에 반사광을 줄여주는 필름을 붙이면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니 참 다행이네요. 일본 도쿄에서 염소를 닮은 로봇이 개발됐습니다. 큰 뿔이 매력적인 이 로봇은 100kg의 무거운 짐도 거뜬히 옮길 수 있는데요. 어떤 모습일까요? 염소를 닮은 로봇이 개발됐습니다. 야생염소 아이벡스의 이름을 따 벡스라고 불리는데요. 100kg의 짐을 올려도 사람이 타도 거뜬합니다. 자족보행 로봇 벡스는 거친 산간지대에서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데요. 무거운 짐을 들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또 밭을 일구는 농부들에게 유용할 걸로 보입니다. 옛날 삼국지 이야기에 나오던 모구와 유마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아마추어 메이저 대회인 매경 아마추어 골프 선수권이 26회를 맞아 올해부턴 카카오 VX 매경 아마추어 골프 선수권 대회로 열립니다. 매경 미디어그룹과 카카오 VX는 어제 매경 미디어 센터에서 협약식을 갖고 오는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여주 세라지오 CC에서 카카오 VX 매경 아마추어 골프 선수권 대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더위의 기세가 만만치 않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겠는데요. 특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어제보다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 31도, 대전 32도, 광주는 33도까지 오르면서 한여름처럼 덥겠습니다. 반면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속초와 울진이 22도 선에 그치면서 선선하겠습니다. 여전히 충북과 동쪽 지역 곳곳에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화재 예방에 힘써 주셔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서울의 낮 기온 31도까지 오르면서 덥겠고요. 하늘빛은 차츰 흐려지면서 휴일에는 제주와 해안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강원 동해안 지역은 현충일인 월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영동 북부에는 아침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충남 서해안에는 안개가 짙게 끼면서 이슬비가 떨어지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비 소식 없이 맑겠고요.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 강한 자외선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19.6도, 대구는 21.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춘천과 전주, 대구는 31도까지 오르겠고 동해안 지역 강릉은 24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다음 주는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